그러면 지금 영양 2부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필수 지방산 얘기했죠? 필수 지방산은 리놀렌산, 리놀렉산, 아라키돈산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지방은 대부분 우리가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에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쿠알렌을 먹는다 하는 것들은 다 이런 필수 지방산을 먹는 거고요. 견과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비타민 D,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비타민 D가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또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그 비타민 D 전구체로서 그 동물의 세포에도 들어있고 뇌나 신경조직 그리고 혈액, 간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 성분이기도 하고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혈관 내 축적, 고혈압, 동맥경화증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방 중에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 하면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첫 번째. 그렇지만 사실은 동물의 세포라든가 뇌, 그 다음에 신경조직, 혈액, 간장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성분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콜레스테롤은 0이다, 0으로 먹어야 된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꼭 필요한 건데 이게 많이 먹었을 때 혈관 내에 축적돼 가지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적당한 양은 꼭 필요하나 이게 그 양이 많이 과잉되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뭐 에르고스테롤은 이제 그 비타민 D를 형성하는데 효소나 버섯에 이제 이렇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방의 권장량은 얼마냐? 열량의 20% 정도 되고요. 과잉으로 먹게 되면 비만증이나 동맥경화증, 간질환, 심장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되면은 성장 부진, 그 다음에 신체 쇠약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기능으로서는 이제 1g당 9칼로리의 열량을 내고 신체의 구성 요소로서 인지질, 당지질,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질 하면은 계란 안에 들어있는 그 노란색에 들어있는 지방을 얘기하는데요. 이 인지질 때문에 우리가 그 마요네즈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과 기름을 섞어주게 하는 그런 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걀 노른자가 에다가 그 기름을 넣고 계속해서 저어주게 되면 이게 섞어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 인지질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의 체내 운반 및 흡수를 도와준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당근 같은 거 기름에 볶아 먹어야지만 흡수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당근에 들어있는 그 비타민 A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을 볶아서 먹어야지만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 장기의 보호 및 체온 조절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호작용을 하죠. 교통사고 났을 때 정말 지방이 없는 사람, 배나 이런 데 지방이 없는 사람은 내장 파열이라든가 이런 게 더 잘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교통사고 나서 그 다칠 때에 보면 지방이 많은 사람이 좀 덜 다치는 것 같아요. 내장 파열 같은 데는 그렇고요. 그리고 보면 또 지방이 그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른 사람들이 훨씬 더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도 추운 겨울을 지나려고 하면은 뭐를 축적해요? 지방을 축적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적당한 지방이 있으면 추위를 덜 타고요. 지방이 적으면 추위를 많이
따뜻합니다. 제가 그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낮은 편인데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싫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그 옷을 더 많이 입고 다니고 추우면 병이 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따뜻하게 겹겹이 막 껴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셨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돼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잤다. 또는 치킨을 먹고 잤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도 어떻게 합니까? 속이 그득하고 소화가 잘 안 되죠? 이거는요, 위의 정체 시간이 길어서 굉장히 얘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 더부룩하다. 아니면 속이 찼다. 뭐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화되는 시간이 길죠. 당질은 2시간, 단백질은 2시간 내지 3시간인데 지방은 3시간 내지 6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 소화도 역시 안 되는데 라면은 면을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소화가 훨씬 더 느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라면 먹으면 또 속이 더부룩하고 잘 안 되죠. 그런 것은 그 면발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면을 튀긴 기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콜레스테롤 하면은 여러분들이 HDL, LDL 이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면은요, 거기에 HDL과 LDL 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HDL은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밀도 지질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밀도 지단백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뭐 지질 단백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LDL이라고 해서 로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HDL이 높으면 우리는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고 LDL이 높으면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LDL의 수치를 낮춰야 된다. 운동을 해라. 지방을 적게 먹어라. 탄수화물 적게 먹어라. 이런 얘기를 꼭 듣게 됩니다. 그래서 HDL이 그 수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LDL은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밀도 지방산 이렇게 되는 게 HDL이에요. LDL은 저밀도. 그러니까 그 지단백질이 밀도가 낮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많냐 적으냐 그 중에서도 HDL이 높은가 LDL이 높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DL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우리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병원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HDL은 데시리터당 50mg 이상 많은 게 좋다는 뜻이고요. LDL은 데시리터당 140mg 이하 140보다 낮아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LDL이 이렇게 많으면은 혈관벽이 좁아지고 협심증이 생기고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이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HDL은 반대로 어떤 거냐면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청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부가 많으면 좋죠?
집안에 청소부가 여럿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깨끗하게 청소 잘 해주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청소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HDL입니다. 그래서 HDL이 높으면 우리 혈관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피가 맑게 되고요. 그러면은 혈관을 막히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혈관은 다 모든 세포에 있는데, 에, 그 걸쭉하고 지방이 많은 거는 심장에도 일단 무리를 주고, 혈관 지나가는데 무리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혈관이 가장 좁은 뇌혈관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죠. 예, 그렇기 때문에 HDL을 높이고 LDL은 낮추는 그런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생선이 좋다고 하느냐. 생선은 HDL이 높거든요. LDL은 낮고요. 견과류가 좋은 이유도 HDL은 높고 LDL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좋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도 이 HDL과 LDL이 다루기도 했는데, 우리 몸에 의해서도 나빠져요. 중년이 되면은요, HDL 수치가 낮아지고요. LDL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아랫배가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이 쌓이는 거지만 혈관이 늙는 거예요. 혈관이 늙기도 하고 혈액이 지방이 많이 섞여져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과. 그래서 여자들이 중년 이후 폐경기에 가까웠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로 병이 올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그 노화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 관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성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는 그런 식품을 먹는 거, 석류를 먹는다, 뭐 하는 것도 굉장히 그 혈관을 젊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 외에도 치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LDL이 높으면은요. 그래서 치매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 LDL 수치를 낮추는 그런 운동을 꼭 해줘야 되고 식이요법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운동과 식습관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아래 제가 자료를 찾아서 넣었습니다.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먹어줘야 되고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서 흡수돼서 이게 간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각 세포에 전달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세포에 전달이 될 때 어떤 형태로 되냐 하면은 혈액에서 전달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각 조직에 보내줘서 여기에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과 뭐 이런 종합적인 것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혈관을 건강하게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혈관 자체의 탄력성을 높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고무줄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하는 것처럼 이 혈관도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잘 되게끔 하는 거. 예, 우리가 고무줄 쓰게 되다 보면 오래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뻣뻣해지고 잘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조금만 하면 얘가 뚝 끊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혈관도 그렇다는 거죠. 예, 오래되면 될수록, 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 혈관은 탄력성을 잃으면서 이게 피가 팍팍 보내주면은 얘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혈관이 늘어나지 못하고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 혈관이 터지는 게 뇌에 가서 터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방에서는 중풍이라고도 얘기하고 뇌졸중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뇌경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심장에서 터질 수도 있고 다른 부위에서도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서양의 식사법을 하면서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심장 질환이 우리가 생명을 위협하는 사망의 원인 중에 지금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혈관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지방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조리를 해 먹을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와 아울러서 식품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같이 더불어서 뭐를 해줘야 된다? 운동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혈액 속에 HDL 수치를 높이고 LDL은 낮춰주어야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치매도 안 걸리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리사로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할 건지. 그래서 예전에는 짜장면을 만들 때 돼지 비계, 돼지 지방으로 이거를 볶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돼지 지방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집에서 돼지 지방으로 라드나 뭐 이런 걸 볶아서 하는 집은 없을 겁니다. 예. 지금은 다 뭘로 하나요? 대부분 식물성 지방으로 하죠. 뭐 콩기름이나 들기름, 콩기름이나 그다음에 옥수수유 뭐 이런 거 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중국 요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식물성 지방이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그런 지방도 있죠. 팜유 같은 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닭튀김 같은 거, 팜유 같은 거를 튀기기도 했거든요. 식물성 지방이라서.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거 못 쓰게끔 돼 있죠. 그래서 뭐 BHC 뭐 이런 데는 뭐 올리브유로 튀긴다, 뭐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이유는 다 이 지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으로 따지면 돼지 지방이나 이런 거 맛있습니다. 사실은. 예, 맛은 더 좋은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어떤 지방을 사용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거를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면서 지방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방은 어떻게 해요? 갈색병에다가 담아서 들기름 같은 경우는 특히 냉장고에 저온에 넣어서 네, 요리할 때마다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튀김기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이물질을 걸러내고 깨끗이 식혀서 이거를 갈색병에 담아서 낮은 온도의 실온에 보관했다가 쓰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튀김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기름을 갈지 않고 새기름만 다시 첨부해 가지고 튀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건강상 굉장히 해롭다. 그래서 우리가 치킨을 하나 사 먹더라도 기름 관리를 어디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구매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메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